시간은 삼각함수와 그래프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와 그래프. 저기는 다 외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다 암기를 했을 거라 여겨져요. 그거 암기가 안 되면 뒷부분 진행이 좀 불가능하니까 꼭 좀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꼭 할 수 있도록. 네. 자, 일단 첫 번째, fx는 무슨 x냐면 사인의 x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일단 이 삼각함수라는 게 사인 x라는 게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그 반지름이 일자리인 단위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요. 왜 이러죠? 반지름이 일자리인 단위원이 이렇게 있었어. 그렇게 됐을 때 얘에 대해서 뭐야 이거? 에휴, 자, 반지름이 일자리인 이렇게 단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일자리인 단위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원위의 한 점을 잡아놓고요. 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얘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벽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칠게. 벽을 하나 만들어 놓고 벽을 하나를 설정을 해요. 그리고 이 점이 찍혀나가는 그림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야. 이때 빛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빛이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빛이 이런 식으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분명히 빛이 이 점에 대한 그림자가 여기에 땅 하고 찍혀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점이 여기 있을 때는 그 점에 대한 그림자가 여기에 찍혀 나가겠죠. 이렇게. 점이 여기 있었을 때는 물론 이렇게 찍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다시 점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이 점에 대한 자취는 이렇게 찍혀 나갑니다. 즉 이런 식으로 찍혀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찍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점이 다시 여기를 통과해서 그럼 요 점에 왔을 때가 여기에 땅땅하게 딱 찍혀 나가겠지. 그 다음에 이 점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갖다 벗어나서 이렇게 오기 시작할 때예요. 이렇게 오기 시작할 때 점은 다시 이렇게 찍혀 나갈 거야. 그림자가. 그래서 이렇게 찍혀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이 점이 다시 여기를 이렇게 움직일 때 마지막 점은 여기를 땅 때리고 가면서 여기에 찍혀 나갈 겁니다. 여기 어딘가를 딱 찍고 가겠죠. 여기에 찍혀 나갈 거야. 그래서 점이 이런 식으로 찍혀 내려와서 여기까지 찍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세 번째 사이클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분명히 그 모습이 점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게 되면 그 모습이 이렇게 찍혀 나갈 겁니다. 그 점이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딱 점이 이 원을 1회전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가 찍혀 나간 거를 한 사이클이라고 보는 거야. 다시 1초에 1회전하는 원위의 한 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때 1초에 1회전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초에 1회전하는 것을 각속도가 몇이라고 칭하냐면 1이다 라고 칭하고요. 그래서 1초에 1회전하는 원위의 한 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자취가 찍혀나간 것이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이게 삼각함수 그래프의 사인 그래프의 탄생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각속도가 몇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속도라는 것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인의 몇 x이기 때문에 1x이기 때문에 얘는 각속도가 1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일자리 단위원에서 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이 삼각함수의 점은
여기 1을 벗어나서 찍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즉 1보다 위쪽에 생길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이 1보다 위쪽에 찍혀 나갈 수는. 그리고 그래프가 마이너스 1보다 아래쪽에 생길 수는 절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그림이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90도까지야.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게 90도를 움직인 거죠. 90도까지입니다. 즉 여기가 몇 파이까지냐면 2분의 파이까지예요. 90도.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즉 이렇게 내려갈 때입니다. 즉 점이 이렇게 찍혀 내려올 거야. 이런 식으로. 맞죠? 다시 이렇게 찍혀 내려오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점이 밑으로 이렇게 찍혀 나갈 때, 자 여기까지 움직이면 180도로 움직인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 나갈 때예요. 그건 점이 이렇게 찍혀 내려왔겠지. 그래서 점이 찍힌 모습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될 테고, 그게 몇 분의 파이까지냐면 270도까지야. 여기까지니까 270도까지야. 그래서 여기가 2분의 몇 파이가 되고 3파이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점이 찍혀 올라갈 때, 이렇게 점이 움직일 때, 점 그림자가 이렇게 찍혀 나갈 때 그래프는 이런 식의 모양을 띠게 된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몇 파이가 되냐면 2파이가 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되겠고, 이게 사인 그래프의 한 사이클이 돼요. 이게 1초에 1회전 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회전을 반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똑같은 모습의 일이 계속 벌어지겠죠. 그렇죠? 지금 어떤 거와 같은 이와 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뭐한다? 진동한다 라고 표현하며,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돼. 즉 반복 운동을 또 뜻하기 때문에, 반복 운동을 하는 함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기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주기 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진동하면서 이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커브 모양이다 해서 얘를 사인의 커브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 사인 커브는 진동을 하니까, 진동을 하게 되면 나오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나오게 되냐면 진동의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진동 중심. 그리고 진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동 중심과 진폭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진폭은 말 그대로, 자, 진폭입니다. 진폭은 말 그대로 여기를 진폭이라고 불러줘요. 진동하는 폭이라고 해서 진폭이라고 불러줘요. 그럼 여기서의 이 길이는 최대가 1이 되기 때문에 지금 1이 되겠고, 여기의 폭도 몇이 된다?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진폭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진폭은 어디 명시가 되어 있냐?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 왜냐하면 얘는 fx는 1sin 1x의 그래프였던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진동의 중심. 어디를 기준으로 진동하냐 이 얘기거든.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진동을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진동의 중심이 여기를 기준으로 진동을 한다는 얘기지. 오케이. 넌 이미 진동의 중심이야. 근데 얘가 지금 무슨 축이었던 거냐면 X축이었던 거지. 그럼 진동 중심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럼 그것은 여기에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냐면 여기에 플러스 제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1sin 1x 플러스 제로라는 그래프였던 거예요. fx는 sin x라는 건. 각속도와 진폭과 진동의 중심입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사인 커브는 어떤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입니다. 선대칭이에요. 좌우가 대칭,
좌우가 대칭이 되어집니다. 선대칭이 돼요. 그 다음에 요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이 돼요. 점대칭. 얘를 180도 회전 이동하면, 점대칭은 180도 회전 이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180도 헷가닥 회전 이동을 하게 되면 얘가 되는 모습이 되어지죠. 180도 회전을 시키면, 그죠? 그러니까 요 점에 대해서 무슨 특징? 점대칭이란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선대칭과 점대칭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단위, 여기 주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주기라는 것은 얼마냐? 라는 건데, 반복이 얼마마다 2파이마다 반복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기를 우리는 뭐라고 줄 수 있다? 여기서 2파이라고 줄 수 있는 얘기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기는 반복 운동의 단위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사이클, 오케이? 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그 최소 단위를 갖다 우린 주기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주기가 2파이다. 이렇게 불러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여기서 1초에 1회전하는 거를 각속도가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fx가 a sin b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첫 번째 a가 뭐라는 걸 알아? 진폭이라는 걸 알게 돼. 그 다음에 b가 뭐라는 걸 알아? 각속도라는 걸 알아. 그 다음에 c가 진동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이라는 얘기야. 지금까지 내용이. 그쵸? 그러면 a가 진폭이고 진동의 중심이야. 즉 진폭과 진동의 중심으로서 우리 커브의 그 진동이 얼만큼 되는지가 결정이 될 것이고, 지금 먼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이 부분인데 b가 각의 속도다. 그러면 다시 이 친구랑 비교를 해볼게요. 만약에 fx는 a sin 1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진폭 진동 중심이 똑같은 커브예요. 그런데 얘는 각속도가 몇 짜리였냐면 1짜리였던 거고, 얘는 각에 대한 속도가 b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각속도가 몇 배 됐다고 볼 수 있는 거냐면 b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각의 속도가 b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속도가 몇 배? b배.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속도가 b배? 그러면 속도가 b배가 되면 시간은 몇 분의 몇 배가 될까요? b분의 1배가 되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어떤 속도로다가 1시간을 가야 돼. 근데 그 속도를 2배를 높이게 되면 30분밖에 안 걸리겠죠. 그죠? 즉 속도가 2배가 되면 시간은 2분의 1배가 되게 돼 있다고. 왜? 속도와 시간은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속도가 b배가 되면 b분의 1배가 되는 거. 어디까지 도달할 때까지야. 그럼 여기서도 볼게요. 도달의 개념으로 볼게요. 운동과 도달의 개념으로. 여기서 출발한 점이 여기까지 도달할 때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그럼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을 우린 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어떻게 보면 주기가 되는 거야. 얘가 속도가 더 빨랐다면 2파이까지 도달하는데 훨씬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겠죠. 그죠? 똑같은 말,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속도가 b배가 되면 시간은 b분의 1배가 된다. 따라서 원래 너의 함수의 주기는 얼마짜리냐면 2파이짜리야. 다시, 왜? 각속도가 1짜리인 함수의 주기가 얘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 한 주기라고. 각속도가 몇일 때? 1일 때 그러하다고. 그러니까 각속도가 1짜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야. 그러면 각속도가 b가 됐으니까, 즉 속도가 b배 됐으니까 주기는 b분의 2파이배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이 친구의 주기는, 이 함수의 주기는 b분의 몇 파이가 된다? b분의 2파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가 된다? 주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주기는 b분의 2파이. 됐습니까? 그리고 진동의 중심은 c고 진폭은 a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하나 그림을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진동의 중심을 뭐 해주셔야 되냐면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확인하시냐면 진폭 확인하고, 세 번째, 개형을 그리며 커브에 대한 얘기죠. 네 번째, 주기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를 잡습니다. 축과 만나는 포인트 등을 잡아요. 주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필요하면 무슨 축을 표시하냐면 Y축을 표시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Y는 2배의 사인의 2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간단해요. 진동 중심이 얼마? 1. 진폭이 2. 그러면 최대 몇 가지 올라가? 3까지 올라가. 최대 3까지 올라가. 최소 얼마가 돼? 2만큼 내려오면 마이너스 1까지 내려오겠지. 이 사이를 반복할 거야. 진동 중심 확인했고요. 진폭 확인해서 이 그래프가 어디서 커브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동하는지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얘한테 대해서 커브를 그려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서 커브가 그려질 거야. 이렇게 커브가. 자, 근데 커브는 주기를 확인해야 돼. 오케이? 주기 확인하고 커브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걸 좀 바꿀게요. 주기 확인하고 개형 그리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주기 확인하고 개형 그리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주기 먼저 확인합시다. 그게 훨씬 나으니까. 주기를 확인해주면 걔가 0, 그 다음에 자, 주기, 뭐 하는 거지? 주기 확인하면 여기 각속도가 몇이야? 2잖아. 근데 사인의 기본 주기는 2파이야. 그러니까 각속도분의 2파이. 얘가 뭐가 된다고? 주기가 된다고. 다시. 각속도분의 몇 파이? 2파이가 주기가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주기는 2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뭐가 되는 거야? 파이가 되는 거야. 즉, 한 사이클 움직이는데 얼마가 걸린다? 파이만큼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한 사이클이 진행되는데 파이가 걸리는 거야. 자, 한 사이클이 진행되는데 파이가 걸려. 한 사이클이 진행되는데 파이만큼이 걸리는 거야.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 파이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가 이제 0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치면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뭐가 된다? 파이가 된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2분의 뭐가 되겠어요? 파이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그것의 절반이니까 4분의 파이가 될 테고, 여기는 그것에 다시 4분의 파이가 더해지니까 4분의 몇 파이가 된다? 3파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야. 그러면 사인 커브가 완성이 된 거예요. 물론 이런 커브를 그릴 일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자, 4분의 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몇 도라고 하냐면 45도라고 하죠. 호도법으로 표현해야 정상이지만 지금은 단지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함이니까 잠시만 이렇게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35도가 되겠고요. 여기는 몇 도가 돼요? 180도가 되어질 겁니다. 됐습니까? 요게 지금 사인의 2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y는 2배의 사인의 2의 x-30 플러스 1 이런 거라고 치자. 그치? 그러면 각의 속도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자, 지금 얘와 얘 차이가 뭐냐면 x 대신에 x-30이 들어갔으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하였다? 30도만큼 이동하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x축 방향으로 30도만큼 이동하였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요 커브를 갖다가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된다? x축 방향으로, 즉 가로로죠. x축 방향으로 30도만큼 이동하면 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30도만큼 이동을 해주게 되면 요 0이라는 게 몇 도로 바뀌겠어요? 30도. 얘는 몇 도? 75도. 얘는 몇 도? 120도. 얘는 165도. 얘는 몇 도가 되는? 210도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문제에서 줄 때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놓기는 해. 2배의 사인에 2x-60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해 놓기는 해요. 얘를 갖다가 2로 묶어낸 모습이 되어서 선생님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주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 관계를 찾아서 기본 그래프에서 평행이동되어진 그래프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선생님의 입장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 첫 번째 사인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정리되시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커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코사인 커브는 얘기할 게 사실 없어요. y는 코사인 x. 자, y는 사인 x와 똑같아요. y는 사인 x와 다를 게 없어. 자, 왜 그런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질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코사인의 90-x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사인에 이런 얘기를 했었지. 사인의 알파와 코사인의 베타가 같아질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전제하에 90도라는 전제하에 같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다시 그 성질에 따라서 코사인의 x와 사인의 무언가랑 같으려면 너네 둘의 합이 90이어야 되니까 너네 둘의 합이 몇이 되도록 90이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작성이 돼야 90이 되겠죠. 즉 코사인 x는 사인의 90-x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얘는 다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오케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게 되면 그것은 y축 대칭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x 대신 마이너스 x를 뭐 하겠다? 대입하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하는 것은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사인에 90 더하기 뭐가 되니까 x가 되어질 거야. 그러면 y축 대칭을 한 y축 대칭의 각의 관계에 있는 y좌표예요. 다시 y축 대칭. 자, 지금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얘가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90-x 이렇게 된 거야. 요게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면 플러스 x. 오케이? 그때 여기에서 여기와 여기 요 점에 대한 거죠. 얘가 90-x, 얘가 90 플러스 x의 동경이잖아. 그 두 동경의 사인은 y좌표라고 읽는다며. 그럼 이 동경의 얘의 y좌표와 얘의 y좌표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같겠죠. 그러니까는 90-x를 90 플러스 x라고 써도 상관이 없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된 내용을 써보겠습니다. 결국은 코사인 x라는 것은 뭐로 바꿨을 수 있다? 사인에 x 플러스 90으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며 다시 이 사인에 x 플러스 90이라는 것은 누구를? 사인의 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90도만큼 무슨 이동한 그래프다?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된다라고 우리는 얘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인 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90도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사인 커브와 똑같은 커브인데 몇 도만큼 단지 90도만큼 평행 이동을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y는 사인 x입니다. 이제 요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그리시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때 격자로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격자를 사용해서 항상 표현을 해주시게 됩니다. 모는 종이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 그려놓고 그림 그리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사인 커브와 코사인 커브의 공존 상황이 떴을 때 그림을 실수치 않고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될 겁니다. 여기가 얼마?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가 얼마가 되냐면 이 최소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선생, 아까는 진동의 중심을 확인하고 진폭의 중심을 확인하고 또 무언가를 하라고 하더니만 왜 지금은 그냥 그림을 그리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기본 개형이잖아요. 각속도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존재하지 않는 기본 개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잘라놓고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파이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함수의 커브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함수입니다. 자,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몇 도만큼? 90도만큼 평행이동을 해본대요. 그러면 자, 지금 요 부분은 이렇게 이동되어지겠죠. 90도만큼. 요 부분은 그죠? 여기로 이동이 되어질 겁니다. 그쵸? 요 부분은 여기로 이동이 되어지겠죠. 90도만큼. 오케이 된.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여기로 이동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 요 부분은 여기로 이동이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평행이동이 끝이 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인 커브를 지워보도록 할게요. 사인 커브를 깔끔하게 지워놓고 나면 코사인 커브의 개형이 이렇게 한 사이클이 나오게 됩니다. 0부터 시작해서 2파이까지에 대해서 하나의 주기를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이런 함수가 되어진다는 얘기지. 즉 코사인 커브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함수가 되겠고, 똑같은 커브가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된다. 여기서 왔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확히 딱 90도만큼 평행이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코사인 커브니까 사인 커브에서 갖고 있는 성질과 점대칭, 선대칭의 특징과 전혀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완벽히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코사인 커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코사인 커브가 실질적으로 저렇게 굴곡이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것에 대한 이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함수에서 임계 함수 값을 찾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 문제 풀 때 그림 그려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풀 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지금 이것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프에 대한 가독성을 뭐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커브를 좀 이렇게 굴곡이 좀 심하게 그려놓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커브의 모습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되어서 한 2파이면 이 정도 있어가지고 커브가 이렇게 되게 그 축에 굉장히 붙어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커브가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게 실제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진짜 원래의 모습이고 얘를 갖다 조금 더 오버해서 그려놓은 게 이제 저런 그림이 된다. 그래서 훨씬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려놓은 게 이제 저런 그래프가 돼요. 자, 그러면 결국 나왔네요. 코사인 커브도 결국은 각속도가 1일 때 주기가 몇 파이가 된다? 2파이가 된다. 그럼 진동 중심이고 뭐고 간에 다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야. 사인에서 했던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사인 x와 y는 무슨 x? 코사인 x 둘 다. 지금 사인 x가 분홍 색깔, 사인 x가 녹색이죠. 사인 x가 녹색깔,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이 분홍 색깔로 그려진 건데 이 두 친구 모두 그죠? 최대값과 최소값이 얼마가 되냐면 1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기본 형태예요. 사인 x와 코사인 x의 최대는 얼마가 되고 기본형의 최대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최소는 무슨 1이 되게 돼 있다? 마이너스 1이 되게 돼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 최소값이 이렇게 설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주기는 몇 파이고요? 2파이고요. 됐니? 자, 그래서 지금 사인 x와 코사인 x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y는 사인 x와 그리고 y는 코사인 x에 대해서 자, 주기가 얘네는 몇 파이짜리다? 2파이짜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죠? 요 기본 형태 주기 2파이입니다. 그죠? 각속도가 1로 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기는 몇 파이가 된다? 2파이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sin x와 cosine x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모습을 띠고 있을 수도 있잖아.
y는 절대값의 sin x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고 y는 절대값 코사인 x 이런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y는 sin 절대값 x와 코사인 절대값 x가 되겠는데 얘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자 사인 커브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사인 커브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다시 한 번 더 그리겠습니다. 잘 관찰하시면서 아 똑같이 그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사인 커브가 분명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여기다가 식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딱 때려주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기가 자 다시 이렇게 됐는데 절대값이 식 전체에 붙어 있으면은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란 말이야. 이게 뭐가 된다? 절대값 sin x의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란 얘기지. x축 아래에 있는 걸 다 위로 올려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게 자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2분의 파이였고 여기가 파이였고 2분의 3파이였고 2파이였는데 원래는 2파이 단위로 반복되던 것이 바뀌었죠. 지금 딱 요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죠? 됐니? 자 얘가 반복되는 거예요. 즉 주기가 뭘로 바뀌었다? 파이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코사인의 절대값을 씌워도 똑같겠죠. 왜? 바뀔 하등의 이유가 없지. 사인 커브를 그대로 갖다 쓴 거기 때문에. 그지? 평행이동만 해서 갖다 쓴 거니까 코사인 커브도 똑같겠죠. 즉 사인 커브와 코사인 커브에다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주기가 얼마가 되게 돼 있다? 파이가 되게 돼 있다. 오케이? 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주기가 파이가 된다. 얘는 주기가 얼마였던 거니까 2파이가 됐던 거니까 그것이 뭐가 됐다? 파이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기가 몇 분의 몇 토막이 된다? 2분의 1토막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주기가 2분의 1 토막이 난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고 계시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사인 커브와 코사인 커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잠깐 쉬었다가 탄젠트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성질이 달라요. 자, y는 탄젠트 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역시 똑같아. 배경은 반지름이 1짜리인 단위원이 있고 각속도는 여전히 1로 잡혀 있으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x축 위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었을 때 반지름이 1짜리인 단위원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잡혀 있는 이런 함수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안 그래서 이거 미쳤나 진짜. 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보자 그냥.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빛이 이번에는 여기서 빛이 쏴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반사되는 그 반사판을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놓았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어떤 반사판을 이렇게 달아놨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반사판을 달아놨어요. 반사판을 이렇게 달아놨을 때 똑같이 이쪽에 하나의 벽을 세워주고요. 이렇게 벽을 세워주고 그림자가 찍혀나가는 걸 관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점이 여기 있을 때 빛이 때리면서 점이 여기 찍혀나갈 거예요. 이렇게. 역시나 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빛이 때리고 이렇게 가도록 되겠죠. 점이 이쯤 있으면 이렇게 때리고 그림자가 이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가 점이 이쯤까지 가면 그리고 점이 심지어 여기 90도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벽에 그림자가 찍히지 않은 채 얘는 쭉 올라가게 됩니다. 무한히.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얘는 점들이 따다다닥 해서 찍혀 나갈 거야. 이렇게 드르륵 해서 이렇게 찍혀 올라가는데 그 끝이 없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탄젠트 90이 무한이 되는 거예요. 값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쭉 이렇게 뻗어 올라가게 될 테고 그게 여기서 이렇게 점이 움직일 때, 회전할 때 이런 움직임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쪽에 왔어요. 그럼 빛이 얘를 때리고요. 반사판에 맞아서 이쪽으로 쭉 들어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혀 오겠죠. 점이 이쯤까지 오게 되면 빛이 얘를 때리고 이쪽으로 찍혀 올 거예요. 점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빛이 얘를 때리고서 어떻게 가냐면 반사판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모습을 관찰하게 되면 점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찍혀 올라와요. 어딘지 모르는 밑이죠. 그죠? 어딘지 모르는 밑으로부터 이렇게 점들이 드르륵 찍혀 올라올 겁니다. 다시 그 다음에 얘가 점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요. 빛이 얘를 때리고 이쪽으로 다시 갑니다. 점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요. 얘를 때리고 이렇게 다시 가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겠죠. 점들이. 그 다음에 또다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만약에 점이 이쪽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길 때리겠죠. 그죠? 이렇게 때려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점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때려올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올라오겠지. 점이 다시. 그 밑에 어딘가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될 겁니다. 점들이. 다시 이렇게 이동할 때 이렇게. 이렇게 이동할 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그래프로 그 모습이 어떻게 찍혀 나오냐. 이 그림자가 찍혀 나오는 모습이. 다시 이렇게 돌아갈 때 이렇게 찍혀 올라가요. 무한히 올라가겠죠? 무한히 올라가요. 그리고 90도에서 한번 쉽니다. 왜? 90도에선 찍혀 나오는 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90도에선 한번 쉬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 끝에 어딘가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갈 때 끝에 어딘가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갈 때 이렇게 돌아갈 때 다시 얘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번 쉽니다. 여기선 값이 또 안 생기니까. 그쵸? 그래서 한번 쉬는 게 2분의 3파이 즉 270도에서 한번 쉽니다. 어디에서? 270도에서 한번 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올라오게 되냐면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이렇게 움직일 때 그래프는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모습을 띠게 돼 있어요. 몇 파이에서? 2파이에서. 한 바퀴 돌았으니까 2파이가 되겠죠. 2파이에서. 이런 식의 모습을 갖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누가 되고요? 파이가 되고요. 여기가 파이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커브에서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얘가 한 사이클이라는 얘기야, 이번엔. 그치? 요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잖아. 요 한 세트가 똑같이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뭐가 된다? 파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탄젠트 함수 주기는 뭐가 됩니다? 파이가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본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그러면 얘가 탄젠트의 x가 아니라 탄젠트의 bx였다라고 하면 각속도가 몇 배가 됐으니까? b배가 됐으니까 b분의 뭐가 된다? 기본 주기 파이가 된다. 얘가 뭐가 될 것이다? 주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bx, 오케이, b분의 파이라는 하나의 주기가 완성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요게 이제 탄젠트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는 sin x입니다. y는 sin x, 주기가 2파이로 잡혀있는 어떤 커브였던 거야. 이렇게 잡아놓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커브가 y는 sin x. 그 다음에 y는 무슨 x? 코사인 x를 만들어 보면 그 친구는 이렇게 똑같이 최대 최소가 1과 마이너스 1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 격자 속에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갖는 친구가 코사인의 x가 될 거야. 다시 y는 탄젠트 x에 대해서 탄젠트의 x는 이렇게 잡혀있고 이렇게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최대 최소가 없어요. 그 다음에 90도에서 끊어지면서 자 90도에서 끊어질 거예요. 2분의 파이에서 끊어지고
다시 파이에서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에서 얘는 격자까지는 그릴 건 없죠. 이 정도만 그려주시면 되겠지. 이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이렇게가 한 사이클, 그 다음에 이렇게가 한 사이클이 되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갖게 되는 게 탄젠트 x라는 그래프가 될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공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저것들의 공존하는 몇 사분면의 상황이냐면 1사분면의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존하는 1사분면에서에만의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저 친구들은 90도까지입니다. 그래서 공존하는 어디부터 0도부터 90도 사이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몇 도가 되고 90도, 즉 2분의 파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는, 최대가 몇이 되는 1이 되는 걸 기준으로 사인의 커브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코사인의 커브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며 탄젠트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탄젠트의 커브가 절대 이렇게 지나가지 못함을, 절대 이런 식으로 나아가지 않음을, 즉 적어도 90도까지 진실된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임을 꼭 아셔야 된다. 분명히 완전히 다릅니다.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이 생겨버려요. 여기서 교점 두 개의 교점이 생겨버려요. 그래프상의 교점은 실근의 개수와도 같아서 방부등식을 진행하고 뭘 진행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으니까 교점에 대한 부분을 꼭 교점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할 거라는 거 뻔히 알잖아. 삼각함수하고 삼각 방부등식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결국은 분명히 중요해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꼭 이 모습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즉 공존하는 상황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챙겨주시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주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주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는 반드시 양수여야만 하고, 그 다음에 주기라는 것은 반복 운동의 최소 단위를 주기라고 불러줍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주기함수를 하나 그려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함수를 그려놓고요.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 잘라주고서요. 어떤 하나의 주기를 갖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2, 4, 6, 8, 10, 12, 14 이렇게 됐다 치고 여기가 0이었다고 칠게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서 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지금 똑같은 모습이 몇 개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두 개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마다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개씩 평행이동 할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이런 함수입니다. 분명히 이 그래프는 주기가 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2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쵸? 가장 작게 반복되는 단위가 두 개니까. 그치? 맞아요. 자, 물론 여기서 얘를 갖다가 주기를 두 개씩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단위를? 최소 단위를 주기라고 하는 거지. 가장 작게 반복되는 단위가 두 개씩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주기가 몇이다? 2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선을 그어 보고요. 여기 만난 점을 내가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이만큼 커진 거니까 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죠? 오케이? 예, 2 플러스 x 이렇게 될 거예요. x 플러스 2. 그죠? 자, 다시 여기가 2 플러스 x가 되죠? 자, 여기가 x야,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도 x만큼 길이니까 2 더하기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4 플러스 x가 되겠고 여기는 6 플러스 x예요. 자, 이거는 반복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적용된 규칙이 계속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 플러스 x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 뭐죠? 네, 2죠. 2 플러스 x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함수에다가 요 함수를 갖다 내가 뭐라고 했을 때 f의 x라고 했을 때 분명히 f에다가 x 집어넣은 값과 f에다가 2 더하기 x를 집어넣은 값과 f에다가 4 더하기 x를 집어넣은 값과 f에다가 6 더하기 x를 집어넣은 값과 f에다가 8 더하기 x를 집어넣은 값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즉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fx equal fx 플러스 2 이러면 주기가 2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건 뭐 비단 추정만 될 뿐이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까지 내용은 모두 사실관계 이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의 사실이었고 사실인 것이 보여져야 돼요. 자 그래프를 봤을 때 주기가 2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지금 이 모습을 관찰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하나의 사실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연결 짓지 마세요. 이거를.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 위의 식의 그래프를 이제 배제하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배제하고 밑에 있는 것만 봤을 때요. f의 x가 자 네가 너랑 같고 너랑 같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그렇다는 말은 이런 말도 되네. 결국은 fx가 f의 6 더하기 x가 된다는 얘기도 맞네. 그지? 그 다음에 f의 x가 f의 4 더하기 x랑 같아지는 것도 맞죠? fx가 f의 8 더하기 x라고 보여지는 것도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사실이죠. 요 내용에 의하면 얘도 참이죠. 맞습니까? 네, 요 내용에 의하면 얘도 참입니다. 그런데 자 다시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주기가 2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fx는 fx 플러스 2라고 써도 괜찮아. 그치? 근데 우리는 fx가 fx 더하기 2라고 해서 자 주기가 2를 가지고 이렇게 작성하는 건 괜찮거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얘가 주기가 2라는 얘기는 아닌 거야. 그치? 자 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다시 여기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자, 이 모습을 보고 그럼 만약에 이 모습을 가지고 주기가 2라고 한다면 그럼 이 모습을 보면 주기가 몇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6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은 어디서 나왔니? 저 위에 있는 거에서 나왔지. 이 그림에서 나왔지. 주기가 몇 자리에서 나온 친구들이야? 2자리에서 나온 친구들이야. 이게 다. 이 사실이. 주기가 2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이 벌어졌던 거잖아. 그러면 이런 위에 있는 사실들을 전부 다 뭐한 상태에서 배제한 상태에서 그냥 그래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얘만 딸랑 봤을 때 얘를 갖다 주기가 6이라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지. 주기가 2일 때도 이거는 사실로 밝혀졌으니까. 주기가 2인 함수에서도 지금 얘는 사실이 된 거였잖아요. 그죠? 얘는 주기가 2인 함수에서도 얘가 사실이 됐으니까 얘를 주기가 4라고 볼 수 없는 거야. 주기가 2인 함수에서 얘가 참이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선 주기가 8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보 여기서 그러면 그대로 그 맥락 그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얘를 보고선 주기가 2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뭐하다? 위험하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주기가 2를 뜻하는 것은 뭐하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건 거짓이야. 주기가 2일 때 얘가 되는 건 맞아. 근데 얘를 가지고 주기가 2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얘기지. 다만 주기가 2로 요 정도의 워딩은 괜찮아. 요 정도의 멘션은 괜찮아요. 주기가 2로 추정된다.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럼 뭐 최소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최소한 얼마 단위로 반복하는지 몰라도 그래도 2마다는 반복되겠지 이런 거야. 이게 그게 반복 운동의 최소 단위가 될지는 어쩔지 몰라. 근데 어쨌든 2마다 반복되는 건 팩트야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주기가 2로 추정된다 정도의 생각은 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 되시죠?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기가 t인 함수, 라지 t인 함수 누구에 대해서? fx에 대해서는 라면 우리는 fx는 f의 t 플러스 x 또는 x 플러스 t 이렇게 쓸 수도 있어. 하지만 너를 가지고 주기가 t라고 판단하는 것은 에바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거는 에바예요. 그죠? 주기가 t인 함수다. 오케이? 다시 fx는 주기가 라지 t구나 이건 아니야. 다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t라는 숫자가 여기서의 t라는 숫자가 반드시 주기 곱하기 무슨 꼴로 이루어지게 돼 있냐면 정수꼴로 만들어진 t야 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 자, 지금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당장은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 뒤에 있는 숫자가 주기 곱하기 정수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다시 위로 한번 볼게요. 얘를 봤을 때 얘가 주기가 6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 하지만 주기에다가 정수를 곱해서 6이 된 거야 라고 판단할 수는 있어. 그럼 얘가 기본 주기가 아까 2였잖아. 그러니까 2에다 3이 곱해져서 어떤 정수가 곱해져서 6이 됐고 정수가 곱해져서 정수가 곱해져서 얘네들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쟤를 주기 곱하기 정수라고 생각을 해줘서 주기라는 것이 아예 배제된 상태는 아니고 주기가 추정될 수 있을 만큼의 그 내용성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됨. 자, 그래서 얘가 중요한 하나의 워딩이 되겠고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이 한 가지 요걸 가지고 요거 시험에 나올걸요 아마. 그죠? 자, 선생님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음 중 fx equal fx 플러스 2를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fx는 자, 사인의 파이 x다. 자, fx는 사인의 2파이의 x다. 다시 fx는 사인의 2분의 파이 x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만족하는 거 하나 찾아봅시다. 자, 얘가 주기가 2란 얘기야? 아니라고. 알겠어요? 주기가 2라는 얘기는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죠? 네, 거기까지가 지금 여기까지 내가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한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 그지? 주기가 2란 얘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의 주기는 구해볼 수 있지. 각속도가 몇이야? 파이잖아. 각속도 분의 사인의 기본 주기 2파이. 얘가 주기라고.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몇 짜리야? 2짜리야. 다시 얘를 볼게. 그러면 얘는 각속도가 2파이잖아. 그럼 2파이분의 2파이니까 얘는 주기가 몇 짜리야? 1짜리야. 얘는 2분의 파이분의 2파이가 주기가 돼요. 각속도 분의 2파이.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몇 짜리가 돼? 4짜리가 될 거야. 이런 얘기야. 그쵸? 그러면 자, 이 마다마다 함수값이 똑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를 했죠. 요 숫자들이 주기 곱하기 정수꼴이어야 된다고. 자, 어떤 숫자가? 이 t라는 숫자가. 이게 지금 아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요 2라는 숫자가 주기 곱하기 정수꼴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괜찮아. 이 얘기야. 그러면 여기다가 몇을 곱하면 2가 되니? 1 곱하면 되지. 정수 맞죠? 여기다가 2 곱하면 저거 2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야 얘가 되지. 얘가 주기 곱하기 정수꼴이어야만 한다고. 근데 얘는 지금 주기 곱하기 정수, 주기 곱하기 정수. 그래서 2를 만족하고 있어. 근데 얘는 주기 곱하기 정수가 아니라는 얘기지. 저 2가 되기 위해선. 그럼 얘는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너는 배제. 즉 너와 너만 저 식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네. 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주기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게 되면 요거 물어봤는데 자, 지금 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선생님이 갖다 놓은 요 문제였습니다. 그쵸? 물론 뭐 다른 유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죠? 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언급하면서 강조드렸던 게 주기가 t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치? 다시 주기가 t인 함수 fx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작성하는 거는 괜찮다는 얘기였어요. 여기까지 내용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자, 주기가 t인 함수 저렇게 써도 된대.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여기다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다음 여기 함수 fx에 주기를 p라고 한대요. 그러면 여기를 쓸 수가 있다고, 이거를. 아, fx는 그러면 f의 x 플러스 p랑 어떻구나? 같구나. 이렇게 쓰는 건 괜찮다고.
주기가 몇이야? 라고 하면 저렇게 쓰는 건 괜찮아. 얘를 보고 주기가 p야 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주기가 p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쓰는 거는 괜찮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다 됐죠?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fp의 값. 그럼 fp 값 구하려면 x에다 몇 집어넣으면 될까요? 0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는 x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잠시만 네. 자, 그래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fp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겠니? 잠깐만. 됐죠? 예, 좀 오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fp잖아요. 그죠? 그럼 fp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 몇을 집어넣으면 돼? 0을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 x 0을 집어넣게 되면 f0 equal fp가 됩니다. 즉 fp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 대신에 누구만 구해주면 돼? f0의 값만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f0은 여기에다 몇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0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해주면 f0는 루트 1 더하기 코사인 0이야. 코사인 0은 1이죠.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0은 1입니다. 그죠? 사라지고 그럼 얼마가 됩니다? 루트 2가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요게 주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기로서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기본적인 내용들 탄탄하게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식입니다. A의 코사인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P분의 X 플러스 B입니다. 그러면 다시 복수 포인트가 생긴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는데 얘를 갖다가 자 지금 얘가 fx야. 그러면 선생님은 당연히 이렇게 쓸걸. 자 코사인 얘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a 사인 p분의 x 플러스 b라고 쓰겠지? 라고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저 선생 뭐한 짓이지? 그런다고. 이게 복습이 안 돼 있으면 본인이 안 되는 상태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보통 수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디저트한 내용이 이건데, 오케이? 자, 이게 되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야 여기 원활하게 문제 풀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사인이든, 자, 복수 포인트입니다.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여기가 2분의 머시기 파이, 2분의 머시기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면, 코사인은 사인 세타, 사인은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가 존재하는 사분면의 x좌표, y좌표로 여기에 있는 부호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며, 또는 코사인, 사인의 정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사인은 사인으로 오신 다음에 네가 존재하는 사분면의 x좌표, y좌표로 부호를 결정해주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 내용이었던 거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성실한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코사인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P분의 X, 그러면 2분의 머시기 파이니까 코사인은 뭘로 바뀌어? 사인으로 바뀌어. 뒤에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냥 너는 그대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P분의 X가 그대로 오면 돼. 이렇게. 여기 봐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냥 여기는 맨날 그냥 온다고. 이렇게 그냥 온다고. 여기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냥 온다고. 세타가. 오케이? 뒤에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냥 네가 그냥 온다고.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었고요. 자, 얘가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 그죠? 2분의 3파이, 오케이? 3, 4분면, 2분의 3파이에서 빠진 부분이니까 조금. 3, 4분면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오케이? 거기에 a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a 사인 p분의 x가 돼. 거기에 플러스 뭐가 된다? b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 됩니까?
자, 요 함수는 어떻게 된대요? 문제에서 주기가 2파이랍니다. 주기가 2파이인 거는 각속도가 몇 자리가 그렇지? 각속도가 몇 자리? 1자리가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사인의 1x여야 되는 거야, 얘가. p분의 1x가 아니라. 그러면 p가 1이어야 되겠죠. 오케이? p는 1. 그래서 마이너스 a sin x 플러스 b가 됩니다. 다음에 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5래. 얘는 진폭이 a야. 폭이니까 마이너스 a는 말이 안 돼요. 얘가 진폭 맞는데 폭은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없잖아. 폭 넓이, 길이 뭐 이런 거는 마이너스가 생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진폭이 a인 거야. 진동 중심에서 진폭만큼 빠지면 a만큼, 즉 b에서 a만큼을 빼주면 그게 최소값이 되는 거거든. 오케이? 맞니? 계속 여기까지 했던 게 그거예요. 진동의 중심에서, 그죠? 진동의 중심을 기준으로, 아까 여기서 했었죠. 진동 중심 기준으로 진폭만큼을 빼고 더하면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게 된다고. 그쵸? 우리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 설정돼. 진동 중심을 기준으로 진폭만큼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 최대값, 최소값이 만들어지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도 똑같은 얘기야.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죠? 이 얘기지. 진동 중심이 B니까 B를 기준으로 A만큼 오르락 내리락 해서 최대 최소가 만들어지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야겠으나 절대값은 우리 어린이들이 좀 싫어하는 테마이므로 그리고 여기는 A가 무슨 수라고 줬으니까 양수라고 굳이 줬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진폭은 그냥 A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B-A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래서 식 하나가 나왔죠. 이제 여기다가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2분의 5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6분의 파이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a에 사인 6분의 파이야. 그럼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 a 플러스 b 이렇게 해준 것이 얼마가 나온다? 2분의 5가 나온다. 이렇게 식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연립하면 ab 값 구해줘 안 구해줘? 구해지죠. ab p 구하라고 했는데 p 값은 아까 구해놨고 얘네 둘이 연립만 해주면 a 값과 b 값은 어떻게 된다? 구해지게 되어 있다. 응당 구해지게 되어 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복습을 완료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복습을 깔끔하게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쭉 이렇게 진행을 할 때요. 이 대가리에 지진 안 나고 잘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만약에 이거 잘 안 되는 상태일 텐데 계속 그냥 풀면 계속 이거 변형하는 것만 설명하다 끝나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이러면서 이것만 설명하다 끝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거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정말 더할 나위 다음 시간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해야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야. 최대 최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되고요. 그것도 그냥 뭐 대충 얼추 뭐 이해돼서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된다? 완벽하게 본인이 선생이 딱 변형했을 때 맞아. 딱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만 되시면 돼요. 물론 본인 손으로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요거 안 되는 친구들은 끝까지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를 딱 마무리를 지을게요. 더 나가면 지진 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복습 포인트를 여기로 잡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만 좀 철저히 깔끔하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안 걸렸는데, 그죠? 음성이 나왔는데, 그죠? 네. 오시는 게 좋긴 한데, 그죠? 내일 4시죠? 내일 4시에 똑같이 줌으로 일단은 수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까지 좀 복습만 좀 해주시길 바래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